자, 오늘 같이 비교해 볼 명식은 연은 기유년, 정축월, 병호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죠. 똑같은 거는 일간병화, 같은 병화인 것이고요. 같은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간단히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태양지화, 즉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 즉 양을 대표하는 양중지존이죠.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인 것이고요.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수를 할 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목화가 양이고요. 목화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수는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목화 즉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 금수,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이기 때문에 강렬한 빛과 강렬한 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천하에 배포하고 날려줌으로써 모든 만물이 그 태양빛과 열을 가지고 에너지원을 삼아서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좀 더 강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수라고 하는 것, 칠사를 가지고 병화를 수보양광 해주면 좋다. 수보양광 줄여서 보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병화는 임수 부는 것을 좋아하지만, 반대로 병화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회광 내지는 회기무광이 돼서 좋지 않다라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병화에 대해서 알고 사주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축월은 동절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겨울이라고 하는 뜻이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죠. 토왕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왕절, 진술, 축, 미, 월이 다 토왕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진술, 축, 미, 월은 모두 사계월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의를 별도로 제가 이걸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이 날짜 강의를 제가 일진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요 날짜 강의를 보게 되면 이때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복습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축월이 엄동설한이면서 토왕절이기 때문에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축월의 양지, 포태법상 양지에 해당이 돼서 일간은 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신상관은 왕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화라든가 반드시 뭐예요? 화는 뭐예요? 화는 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가 축월이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만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인 비경겁제라든가 인성에 목이 있어서 약한 병화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봤던 이 명식은 기해년 정축월 일간 자체가 뿌리들 곳이 없는 중에 일지에서 인목, 즉 인성을 본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오늘 이 비교 명식은 같은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같은 상관격에 해당이 되죠. 이것도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 투출된 것이고, 이것도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 투출된 거니까 구조 자체는 뭐예요? 상관 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설기태과한 그런 명이 된다라고,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화토 진 상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상관, 진자가 붙으면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비경겁제 내지는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명식인데, 오늘의 명식은 인목이 있어서 목생화해서 이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고요. 이 비교 명식은 오화, 즉 화인 겁제죠. 오화가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화가 아니라 양인에 해당이 되는 오화죠. 양인 오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오 안에는
이 오 안에는 지장간에 병화, 기토, 정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지장간 이 세 글자 안에서 병화한테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냥 오가 양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 이게 그냥 이 상태에서는 그냥 양인, 그냥 겁제에 해당이 되지만은 요 같은 정화는 뭐예요? 오중에 있는 이 양인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단순한 겁제가 아니라 양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 생시가 만약에 갑옷이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병화 입장에서 양인 우화를 보고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시가 갑옷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무자시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순간 지기가 양인에서 그냥 겁제로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일지 자체에 양인이 있고 양인 오중 정화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인이 투출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 매우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주에 양인 있는 사람 성격이 매우 불같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강인합니다. 남녀 불문하고 성격들이 매우 대차고 씩씩하고 자기 주관이 매우 분명한 그러한 성향이면서 이렇게 상관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여명의 사주라 하더라도 거의 남자 못지않은 그러한 강인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임수칠사를 보게 되면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토 같은 것이 임수가 이제 개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거를 뭐 관인상정이라고 하죠. 관인상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양인이 있을 때 칠살 임수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칠살 임수를 보게 되면 정화, 양인하고 칠살하고 중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인 가살 격이 되게 되면 생살 여탈권을 생살 여탈권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갖는다. 생살 여탈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양인의 무시무시한 힘과 뭐예요? 그 다음에 칠살의 무시무시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생시가 임진시였다라고 하면 바로 양인 가살이 되는 거예요. 양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수도 진의 통근을 하게 됐고 이거 축토라 하더라도 유금 있으면 유축 회금해서 금생수에서 양인을 생주해 주기 때문에 임수 자체도 이렇게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도 약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임진시가 됐을 때는 이 사주는 못해도 권력직 법조인이라든가 의술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군인 계통 내지는 검찰 계통에서 좀 이름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진시가 아니라 무자시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양인 이 병화 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서 약한 중에 이 오화의 병화가 뿌리를 둔 것이죠. 요거 마찬가지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약한 중에 인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제가 요거 신시가 되게 되면 이 신시는 어떤 신시가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병신시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신시가 되면 병신시가 되는데 이렇게 병화가 일지의 뿌리를 두고 일지 인목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신을 보게 되면 인신충이 돼서 얘가 날아가 버리니까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병화가 약한 중에 축월에 태어나서 약한 중에 오화를 봐서 병오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 좌우충 되게 되면 양인을 충거하게 되고 병화의 뿌리가 날아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진짜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악사한다 그랬어요. 악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종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다던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불이익. 옛날로 따지면 객사 같은 거 있죠.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나가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양의를 충하게 되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임진시 같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임진시도 괜찮고요. 물론 임수가 투출하지 않더라도 기해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기토가 투출한 것은 수를 탁하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병신시가 된다라고 해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화일간이 오를 보고 이 오만 충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병화 정화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하고 그다음에 금이 형성이 돼 있어서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를 또 쓸 수가 있거든요. 병신시도 나쁘지 않죠. 근데 요것이 정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국세가 조금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양인을 얻었고요. 양인이 두 개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 엄청나게 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성격에 해당이 돼서 임수칠살 내지는 개수 정도 봐도 나쁘지 않는데, 유금이 오게 되면은 축토의 유를 보게 되면 유축 회금하죠. 유축 회금하고 재성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성이 있게 되니까 일간도 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재성도 뿌리가 있으니까 뭐야? 이거는 신왕재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거예요.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일간 자체가 왕하고 재성,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사주에 재능이 있는 사주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관까지 있게 되면 상관생재까지 하죠. 상관, 이 축토가 상관인데 재성하고 합하게 되니까 상관생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관생재, 식신생재 하는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요, 재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대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임수가 살아나게 되죠. 관성, 이때만큼은 관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국가의 녹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뭐예요? 사주는 재능이죠. 기능을 가지고 국가의 공무원을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기능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식으로 뭐 7급 시험, 9급 시험 이렇게 보는 거, 뭐 필기 시험을 봐가지고 행정직 공무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정원, 나무를 잘 다루면 뭐 국가에서 나무 다루는 그런 직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떠한 업무 특징적인 어떤 기능을 위해서 뽑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런 직업을 할 수가 있는 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유시가 아니라 임신시였다면 이거는 기능직 공무원이 아니라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특수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였는데, 조금은 좀 아쉽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뭐예요? 재성을 갖다가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고 관성운이 왔을 때 공무원을 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사주, 똑같은 축월에 태어난 사주라 하더라도 이 사주는 약한 일간을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그런 사주가 됐던 것이고요. 이 사주는 똑같은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한 중에 이거는 같은 비경겁제 양인으로서 일간을 방신해주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